당순이 왜 친구가 많이 없는지 아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구나 하실 겁니다.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친구놈이 갑자기 카톡에 뭐해? 라고 보내오면 또 갑자기 뭘까라는 생각부터 들죠. 어렸을 때는 세상 없이 친구만 있어도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말이죠. 또 어떤 친구는 주변에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같이 잘 나가고 맨날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은 난 꿈도 못 꿀 그런 차들과 명품들로 가득할 겁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모든 게 다 미션처럼 느껴지나요? 제가 오늘 심리학적으로 당신의 뇌 구조를 실시간으로 해킹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성격 탓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지능, 신경계, 그리고 진화 심리학적 생존 전략이 얽혀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해킹 결과입니다. 당신의 뇌는 타인의 비진실함을 감지하는 레이더가 남들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진실성에 대한 높은 요구치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미세한 불일치를 당신은 0.1초 만에 읽어냅니다. 대한민국 사회 특유의 영혼 없는 리액션, 단톡방에 의미 없는 크크크 연발, 그리고 모임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 당신의 뇌는 이런 가짜 에너지를 접할 때 편도체에서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썩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건강한 미각을 가진 것처럼 오형된 관계를 본능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사람을 볼 때 4K 초화질 레이더를 돌립니다. 상대방이 입으로는 칭찬을 하지만 눈으로는 질투하고 있다는 것,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남들은 모르는 척 혹은 정말 몰라서 하하호호 웃을 때 당신은 그 불쾌한 진실 때문에 구역질을 느낍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식사할 수 없듯이 비진실함이 가득한 관계 속에 머물지 못하는 건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정서적 청결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가식적인 관계 속에서 소모되느니 차라리 고립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자원을 보호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회 서클은 공동의 적을 씹고 뜯으며 소속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 소름 돋는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없을 땐 내 욕을 하겠구나. 당신의 뇌는 인간의 악의와 가식을 감지하는 레이더가 남들보다 날카롭습니다. 남들이 뒷담화라는 저렴한 마약으로 유대감을 쌓을 때 당신은 그 비겁한 합의에 동참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사회성 결여가 아니라 도덕적 결백에 가까운 고결함입니다. 가짜 웃음을 지으며 타인을 헐뜯는 저리에 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가 그런 저급한 대화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가식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영혼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해킹 결과입니다. 당신에게 카톡 알림음은 반가운 소리가 아니라 정서적 채무의 독촉장입니다. 뭐해? 라는 가벼운 물음에도 당신의 뇌는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지금 답장하면 약속이 잡힐까? 어떤 핑계를 대야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할까? 심리학적으로 이는 당신이 인간관계의 정서적 가성비를 극도로 따지는 지능적인 생존자임을 뜻합니다. 내게 주어진 한정된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무이자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당신 무의식의 철저한 자산관리 전략인 셈이죠.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하고 있는 아주 합리적인 상태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되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에겐 만남은 방전입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인 신경계의 특징입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친구들과 3시간 수다를 떨면 혼자서 3일은 쉬어야 회복되는 게 당신의 하드웨어입니다. 당신의 배터리 공량은 귀한 자원입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무의미한 관계에 낭비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일과 사람에게만 쓰려는 당신의 선택은 지극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스마트폰처럼 당신도 지금 생존을 위해 잠시 연결을 끄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카톡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거대한 감정 소모의 장입니다. 숫자 1이 안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압박, 혹은 내가 보는 메시지의 1이 언제 사라질지 초조해하는 마음. 당신은 이 소모적인 게임에서 스스로 하차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정서적 자원관리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뭐해에 대답하는 순간 이어질 영혼 없는 대화들이 당신의 주말을 어떻게 갉아먹을지 말이죠. 당신은 인간관계의 가성비를 따지는 지능적인 생존자입니다. 내 소중한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무이자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당신 무의식이 당신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해킹 결과입니다. 인스타 속 화려한 인맥과 명품차를 보며 위축되시나요? 사회심리학 관점에서 인스타그램은 인류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허영의 전시장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 당신이 뒤처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껍데기뿐인 연결보다 내 손에 잡히는 진짜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 신과 나의 비하인드 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 속 웃음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요. 당신은 그 가짜 연극의 관객이 되기를 거부하고 대신 당신만의 투박하지만 진실한 무대를 지키기로 선택한 고결한 소수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죽는 줄 압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확인받아야 존재감을 느끼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혼자 카페에서 책을 보거나 밤거리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함을 느끼는 능력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희귀한 재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낮은 사회적 의존도라고 부르며 이는 독립적인 리더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성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박수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줄 압니다. 남들이 인맥이라는 이름의 거미줄에 엉켜 허우적거릴 때 당신은 그 줄을 끊고 자유롭게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셈입니다. 이제는 인맥이 자산이다 라는 말도 구시대 유물이 되었습니다. 얕고 넓은 관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처럼 좁고 깊은 관계 혹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를 통한 독립성이 생존에 더 유리합니다. 관계 미니멀리즘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조금 빨리 그 흐름에 올라탄 선구자일 뿐입니다. 남들이 인맥 넓히느라 허덕일 때 당신은 내면의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좁고 깊은 우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을 위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린 당신은 인생이라는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갖췄습니다. 네 번째 해킹 결과입니다. 요즘 뭐 먹고 살아? 주식은 좀 올랐어? 이런 스몰 토크를 할 때 당신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낍니다. 심리학적으로 인지적 복잡성이 높은 사람들은 얕은 대화에서 극심한 지루함과 피로를 느낍니다. 당신은 삶의 본질, 죽음의 공포 혹은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깊은 사유를 논하고 싶어합니다. 얕은 웅덩이에서는 고래가 헤엄칠 수 없듯이 당신의 거대한 내면은 결코 가벼운 대화의 수준에 잠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 상대를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피라미들과 섞이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물고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날씨 좋네요.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이런 스몰 토크는 관계의 윤활유지만 당신에겐 설탕만 가득한 불량식품과 같습니다. 당신은 본질적인 것을 원합니다. 삶의 허무함, 우주의 끝, 아니면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깊은 사유 같은 것들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인지적 복잡성이 높은 사람들은 얕은 대화에서 극심한 지루함과 피로를 느낍니다. 얕은 웅덩이에서 노는 피라미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은 심해를 유영하는 고래입니다. 당신의 대화 주제가 무거운 게 아니라 그들의 사고 수준이 너무 가벼운 것뿐입니다. 당신은 더 넓고 깊은 바다를 향해 가야 할 운명이며 그곳에서 당신과 같은 고래를 만날 것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도서관과 영화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샘솟고 혼자 하는 상상으로도 하루가 모자랍니다. 내면 세계가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의 자극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존재가 당신의 깊은 사유를 방해하는 소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심리학은 이를 자기 충족적 고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외로운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가장 흥미로운 친구와 노는 중입니다. 당신의 고립은 결핍이 아니라 과잉된 내적 자산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서 온전하며 그 풍요로움이야말로 세상을 견디는 가장 큰 힘입니다. 혼절하는 시간은 당신에게 고통이 아닌 창조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5번째 킹 결과입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온 밤 당신의 머릿속에는 판사가 등장해 오늘의 대화를 재판합니다. 그때 그 표정은 실례였나? 그 말은 하지 말걸. 수시간 동안 복귀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당신. 이것은 사실 당신이 고도로 민감한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갖췄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은 남에게 준 상처를 기억도 못할 때 당신은 혹시 모를 실수 때문에 밤을 지새웁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당신의 뇌는 차라리 안 만나고 말지 라는 보호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의 고립은 타인을 향한 지독한 배려와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만든 슬픈 훈장입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친구 사귀기가 미션처럼 힘들고 갑작스러운 연락이 부담스러운 당신. 당신은 결코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더 진실하고 더 예민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하는 정직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얕은 파도는 해변에서 시끄럽게 소리내지만 깊은 바다는 고요함 속에서 세상을 움직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을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빛납니다. 당신의 깊이를 알아볼 단 한 사람을 위해 그 고결한 고독을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지독한 고독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